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볼까 해요. 일단 한겨레가 지난 어제 그저께죠. 신문에 나왔죠. 월요일자 신문에 나왔고 네. 그게 기사가 온라인 지면에 나간 건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제목이 단독을 앞에 붙여놓고요.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 기재 6년간 신고 누락. 이라는 네.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그러니까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마음대로 수정을 해버렸다라는 그 수정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이게 기사감도 안 되는 것인데 기사로 작성해서 김부겸 의원은 흠집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지점인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논의의 여지 없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수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을 아무런 이력 없이 그냥 쓱 고쳐버린다던가 아니면 이미 출고된 기사를 쓱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똑같은 기사를 확 올려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한겨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포털 그 송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데스킹 시스템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요번에는 그냥 이 보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기사가 주장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에 부인이 신고해야 되는 그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서 신고를 했고 그걸 상당 기간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고 그 내용인데 이게 수정 전후 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야마가 바뀌냐면 일단 수정 전에는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누락을 했다라는 점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도예요. 이 이후 기사에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신고 때 부인의 주식 보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빠뜨린 것이다. 요 구절이 다음 수정된 기사에선 빠져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의미 있는 기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김 후보자 부인이 이 750만 원짜리 주식 외에 추가적인 주식 보유가 있어서 그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었느냐. 이 사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은 배우자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개별 항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주장은 명백하게 어떤 식이냐면 김 후보자 쪽은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다른 주식과 함께 2005년 신고된 것으로 2006년 경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신고가 이뤄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겨레는 이 75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 보유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고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부겸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아니다. 부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750주 외에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 대상도 아니거니와 설령 1,000만 원이 넘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한겨레가 기사 말미에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마치 해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과는 달리 그 기준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위원회 그냥 종결 처리되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일단 김부겸 의원 측의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게 한겨레가 대답을 할 차례인 거예요. 이번에는. 한겨레가 분명히 기사 안에서는 이 기간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을 당신직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당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겨레가 이런 반박 자료가 나왔으면 반박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거나 추가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세부 항목을 보여줄 필요가 그죠. 있죠. 왜냐하면 이건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사를 쓴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아닌데? 라고 말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후속 보도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후속 보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야죠. 한 시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보도가 송고가 됐고 월요일자 치면 아침
보도 네. 지면에 반영이 됐어요. 그 논란은 그 이전부터 일단 있었고. 네. 근데 지금 24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미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가지고 있는 정보를 까는 수준의 어떤 기사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더 늦게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지 그렇다고밖에는 않고서는. 네. 말할 수 없고 혹은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어쨌든 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을 일단 흠집을 내고 나중에 해명이 되면 뭐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 해명 뭐 정정 보도를 내건 해명자를 내건 할 수 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대응하지 않겠다. 일단 의혹만 제기해놓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대단히 사실 잘못된 행태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이제, 네. 의혹 공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의혹 보도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경화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후보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보도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정말 말 그대로 그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 네, 흠집내기. 흠집내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적 어떤 네. 도덕적 검증 이런 것과 관련한 흠집내기 세금 안 냈어. 부동산 투기했어. 자식 관련해서 뭐 병역 비리가 있다던가 네. 뭐 입시 비리가 있어. 민감하죠. 네, 요런 걸 터뜨렸을 때 어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욕심,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가 사실 되게 문제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수정 전 기사를 보면 한겨레 그 기자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인지 그 여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언급이 일단 없는 거예요. 계속 고의성이 있느냐, 네. 실수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네. 그건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사에선 그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 애초에 굉장히 경솔한 기사를 썼고 그렇죠. 네. 데스킹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네. 그런 말밖에 들을 수밖에 공직자 없다. 윤리법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없는 기사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게 나중에 붙은 거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은 맨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땐 기자도 인지를 일단 못했고 김부겸 의원 측도,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 측도 정확하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네. 인지를 못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네. 일단 응대를 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일이 커지니까 기사가 송고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를 주고받아서 기사가 수정이 됐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했던 사안들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쭉 나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요새 상당히 기자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좋은 기사와 혹은 좋은 의혹제기 보도와 혹은 그냥 흠집내기성 이런 보도 사이에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제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을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좀 거기엔 미달했다 상당히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이었잖아요. 네. 뭐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 붙일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저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그게 총 보유 주식이 1,000만 원이 넘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럼요. 네, 보도할 그럼요. 가치가 있고 아무 그렇죠. 문제가 없는 보도라고도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게 그랬지 않겠나?라는 뭐 어떤 김부겸 의원이 재산이 그렇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 뭐 후속 보도가 안 나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그죠? 아직 좀 더 기다려볼 우리가 여유는 있죠. 오늘 지금 지금이 화요일 10시. 오전 10시. 오늘 지명까지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네, 없었어요. 네, 그 오늘 지명까지, 화요일 지명까지는 지금 일요일부터 논란이 시작됐는데, 일요일 날 낸 기사라서, 근데 아직 화요일까지는 후속 보도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배나은 간사 말대로 만약에 정말로 확인한 결과,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경중을 따져서 그냥 그렇죠. 나는 이 정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개개인이 판단할 수는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사실관계를 전하는 네. 건 언론이 해야 될 일인 네. 것이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약간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라는 네.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기사 같습니다. 자체도 상당히 사실은 아까 배나은 간사 말한 대로 약간 허술한 점도 있고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법 위반 이런 거. 수정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게. 아무튼 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던가 뭐 온갖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모니터를 하거나 했을 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을 제기할 때 명백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의혹 보도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있는 것이죠. 어떤 네. 것이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보도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취재를 해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황이 있어서 추가 취재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그거를 의혹이 있어라고 보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상대방이 뭐 이 부분은 뭐 청문회에서 답을 하겠다던가 아니면 뭐 정확하게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던가 해서 아니면 주장은 하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그쪽에서 대지 못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혹을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그냥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저는 답을 정말 그 반론권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네. 하지 않으면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나경원 의원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 대학 입시 문제 그때 계속 반론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네, 고소만 했죠. 근데 고소한다고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무조건 어떤 사안이든 전 기준은 어쨌든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자신이 공직에 나가고 그걸 응하기로 했을 때 국세청이 내 걸 다 털어줘도 다 이런 걸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보고서가 사실상 기자들한테 전해지는 거잖아. 그럼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읽다가 이거랑 모순이 되는 이상하네 하고 네.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이번에 JTBC처럼.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권을 보장했는데도 그쪽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버티면 보도해서 그러나 거기까지만 보도해야 되는 거죠.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막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재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문회에서 이것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보도로 그냥 그쳐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예, 단정지어서 말하는 네네네. 왜냐하면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돼서 보도한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의혹 보도에서는 사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낸 자료, 제출한 자료 이런 것은 일단 증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확실한 증거이기 거기에서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면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한겨레 이번에 김부겸 후보자 보도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의 그 재산 신고 내역 이런 거는 다 공개돼 있고 다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만 보도하면 사실 좋은 의혹 보도가 될 수 있는데 한겨레가 너무 허술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공직자윤리법이라는 중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의 그 자녀 관련 의혹 보도 뉴스타파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의혹 보도가 상당히 좋은 사례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보도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요거는 사실 예시로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이런 보도는 사실 말한 것처럼 정말 근거가 많거든요.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것들을 조합하면 당연히 네, 그런 네. 결론으로 기착될 수밖에 없고 그냥 나경원 의원의 의견은 그 사실 보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해명해봐 이 정도인 거지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줘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 명확하게 증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상황들, 정황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조금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삼성의 압력이 있었고 뭐 이런 정황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회의록에 네. 공개되기 이전에 누구나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런 의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이 도달했을 때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인 것이죠. 이를테면 정황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핵심은 거기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문제인 건데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불법성이 대단히 의심된다라는 의혹 보도들을 막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보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할 만한 의혹을 제기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선까지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떤 제도에서 법을 인용할 때도 좋은 거에서는 좋은 일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법이랑 상관없이 넓게 적용해서 막 하는데 우리 이번에 TV조선을 뭐 그 재승인할 때 나쁜 제재를 주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원칙적으로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다 두루두루 이거는 그러니까 정황상 심증은 그러니까 심증만 있지만 완전한 물증은 기자가 찾아내지 못했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들 정도여도 그냥 보도를 하면서 그러나 누구에게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을 유죄로 이렇게 확정짓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정황을 설명하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카더라로 막 대충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언론이 또 하나의 폭력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지금 이 직책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공직이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증해서 가야지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그렇다고 검증 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문이 제기되면 의문이 있다라고만 보도하면 된다. 그거를 의문이 엄청나게 있고 거기에 막 살을 붙여가지고 뭔가 막 그런 표현에 있어서 과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거짓 것은 막 이런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해했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KBS의 선거보도 준칙에 보면은 특히 이제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할 때에 그 보도 어떤 규칙이 따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선거 후보자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폭로성 보도들의 경우에는 그 근거의 확실함 이런 걸 더 따져봐야 되고 공익에 부합할 때만 만약에 근거가 부족한데도 보도를 해야겠다는 경우가 있는 그 이유는 굉장히 이게 공익성에 부합한다. 이게 공익성에 부합한다는 그 이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모호한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순실 이게 박근혜 개인의 의혹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한 국익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망 자체가 달려있는 엄청난 공익성이 달려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보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까 우리 최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박근혜는 다르죠. 또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혹 보도는 좀 근거가 좀 확실하지 않아도 정황이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개인 후보자의 이제 선거 기간 지금 이제 선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직 임명이지만 인선이지만 어찌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폭로성 보도는 조금 더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것들을 그 언론인들이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중요한 네, 거죠. 네. 언론인들의 네. 공부를 하고 네. 그 사람들의 사명 어떤 네. 사명으로 이런 언론을 대하는가. 네.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은 뭐랄까 그냥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도구로 쓴다. 네, 그냥 의혹 제기해서 아니면 말고. 말고. 왜냐면 제가 어떤 네. 생각을 하냐면 정정 보도를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어떤 중재 과정을 기구를 통해서 거치지 않더라도 사실 기사 쓴 사람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실한 보도를 했고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가면서도 그쵸. 내보내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중재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언론사가 미안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가 먼저 그냥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정정 보도에는 그 중재를 거쳐서 나왔다.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절차를 거쳐서 그냥 그 시간을 끌 대로 끌고 정말 마지막에 못해서 그렇게 한다는 느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수정된 내용을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 인물에 관한 사항,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대요. 다만 병역 사항은 직계 비속, 재산은 직계 존비속에 관한 서류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것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산 관리 방식에서 가족 단위를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족까지 다 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로서 가족의 사생활에 관련된 영역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납세사항도 일종의 사생활로 규정하는 건가요? 납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병역은 직계비속, 재산은 납세랑 관련된 거라서 직계존비속까지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후보자 부인의 쇼핑 내역이나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거는 정말 인권 침해네요. 네, 이런 경우는 진짜 성적표는 성적표를 TV 조선이 그 김상조 후보자 아들 인턴 부당 그런 거지. 특혜 예. 채용했다고 성적표 공개하고 말이야. 그거는 그리고 정식 요청해서 받은 건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라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요. TV 조선 부당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대충 허용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검증에 대해서 너무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가까운 거야.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 논란이 그냥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인사는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렇다면 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너무 생각이 신상털기로 가는 경향. 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볼까 해요. 일단 한겨레가 지난 그저께죠. 신문에 나왔죠. 월요일자 신문에 나왔고 네. 그게 기사가 온라인 지면에 나간 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네. 네네. 그래서 제목이 단독을 앞에 붙여놓고요.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 기재 6년간 신고 누락. 이라는 네.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그러니까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마음대로 수정을 해버렸다라는 그 수정에 대한 네. 문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이게 기사감도 안 되는 것인데 기사로 작성해서 김부겸 의원은 흠집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지점인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논의의 여지 없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수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을 아무런 이력 없이 그냥 쓱 고쳐버린다던가 아니면 이미 출고된 기사를 쓱 지워버리고 그냥 다시 네. 똑같은 기사를 확 올려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한겨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포털 그 송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데스킹 시스템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네, 전반적으로.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요번에는 그냥 이 보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기사가 주장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에 네. 부인이 신고해야 되는 그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서 신고를 했고 네. 그걸 상당 기간 유지를 해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것이고 네. 그 내용인데 이게 수정 전후 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야마가 바뀌냐면 일단 수정 전에는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누락을 했다라는 거짓 점에 기재, 말 그대로. 네. 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도예요. 네. 이 이후 기사에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 신고 때 부인의 주식 보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빠뜨린 것이다. 요 구절이 다음 수정된 기사에선 빠져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의미 있는 기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김 후보자 부인이 이 750만 원짜리 주식 외에 추가적인 주식 보유가 있어서 그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었느냐. 네. 이 사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네. 기준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은 배우자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개별 항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주장은 명백하게 어떤 식이냐면 김
공직자 쪽은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다른 주식과 함께 2005년 신고된 것으로 2006년 경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신고가 이뤄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즉 한겨레는 이 750만 원뿐만 아니라 추가 보유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넘고 네.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다. 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부겸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네. 아니다. 부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750주 외에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 대상도 아니거니와 설령 1,000만 원이 넘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한겨레가 기사 말미에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마치 네. 떨어뜨릴 이거 수 있다, 이런 해임할 수 식으로.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과는 달리 그 기준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위원회 그냥 종결 처리되는 사안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일단 김부겸 의원 측의 주장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어쨌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게 한겨레가 대답을 할 차례인 거예요. 이번에는. 네. 한겨레가 분명히 기사 안에서는 이 기간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을 당신직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당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겨레가 이런 반박 자료가 나왔으면 반박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거나 추가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0만 원이 넘는 세부 항목을 보여줄 필요가 그죠. 있죠. 왜냐하면 네. 이건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기사를 쓴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아닌데? 라고 말해주면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후속 보도가 없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구속 보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기다려봐야죠. 한 네. 시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보도가 선고가 됐고 월요일자 지면 아침 보도 네. 지면에 반영이 됐어요. 그 논란은 그 이전부터 일단 있었고. 네. 근데 지금 24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미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가지고 있는 정보를 까는 수준의 어떤 기사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늦게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네.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지 그렇다고밖에는 않고서는. 말할 수 없고 혹은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어쨌든 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을 일단 흠집을 내고 나중에 해명이 되면 뭐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해명 뭐 정정 보도를 내건 해명 자료를 내건 할 수 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대응하지 않겠다. 일단 의혹만 제기해놓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대단히 사실 잘못된 행태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묻지마 네. 의혹 공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의혹 보도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경화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후보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보도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정말 말 그대로 그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 네, 흠집내기. 흠집내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적 어떤 네. 도덕적 검증 이런 것과 관련한 흠집내기 세금 안 냈어. 부동산 투기했어. 자식 관련해서 뭐 병역 비리가 있다던가 네. 뭐 입시 비리가 있어. 민감하죠. 네, 요런 걸 터뜨렸을 때 어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욕심,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가 사실 되게 문제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수정 전 기사를 보면 한겨레 그 기자도 그렇고 데스크도 그렇고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인지 그 여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언급이 일단 없는 거예요. 계속 고의성이 있느냐, 네. 실수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네. 그건 핵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사에선 그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 애초에 굉장히 경솔한 기사를 썼고 그렇죠. 네. 데스킹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네. 그런 말밖에 좀 들을 수밖에 공직자 없다. 윤리법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없는 기사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게 나중에 붙은 거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은 맨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땐 기자도 인지를 일단 못했고 김부겸 의원 측도,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 측도 정확하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네. 인지를 못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네. 일단 응대를 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일이 커지니까 기사가 선고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를 주고받아서 기사가 수정이 됐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했던 사안들
수정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쭉 나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요새 상당히 기자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좋은 기사와 혹은 좋은 의혹제기 보도와 혹은 그냥 흠집내기성 이런 보도 사이에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제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들을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좀 거기엔 미달했다 상당히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이었잖아요. 네. 뭐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 붙일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저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그게 총 보유 주식